이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의 성지영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예, 성지영입니다. 오늘 소통과 관련한 주제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MZ들이 아이돌과 소통하는 법입니다. 네, 뭐 특별한 소통법이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보통 아이돌이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 생명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이돌이. 또 아이돌이란 대상은 MZ세대인 저희 세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 아빠 세대에도 존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아이돌과 소통하는 방법과 현재 MZ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1세대 아이돌과 팬의 소통 방법부터 지금은 몇 세대가 될까요? 그러면 한 4세대. 4세대요. 예, 네. 4세대 아이돌의 팬 소통 방법까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1세대 아이돌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H.O.T 그리고 음, 잭스키스들이 어떻게 팬들과 소통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H.O.T 알아요? 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워낙 전설의 아이돌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H.O.T 잭스키스가 활동할 때는 아직 네, 그렇죠. 태어나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않은 저의 존재가 아,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또 그렇군요. 각각 1996년도, 7년도에 데뷔를 해서 저 아, 세대 네네. 사람은 사실 아닌데 혹시 아나운서님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봤습니다. 예. 제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도 1997을 되게 많이 돌려봤어요. 네. 그 드라마 자체가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그곳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죠. 서인국 배우라고 아시죠? 네. 아, 정말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팬들은 아이돌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아, 그때는 음악 방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팬들이 소통을 음,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송출되는 휴대기기를 모두 가지고 있던 데가 아니라 모두 직접 찾아가야 했다고 해요. 음, H.O.T 공연 입장권을 얻기 위해서 3천여 명의 팬들이 방송국 앞에서 4박 5일을 기다렸다고 해요.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보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500명의 경찰들과 구급차까지 대기했다고 하니까 진짜 음, 말 다 했죠. 이외에도 방송국 말고도 사무실 앞에 찾아가거나 아이돌 숙소 앞에 찾아가거나 이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여기저기 팬들이 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외국 팀이 우리나라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어, 그때도 비슷한 어, 예, 사고가 있었어요. 아 인명 정말요? 사고도 있었고 예. 이때 그 생겼던 단어가 이제 사생팬이란 네, 단어도 맞습니다. 생겼죠. 그 아이돌의 숙소나 집에 막 찾아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 예, 앞에서 그냥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MZ 세대는 이렇게 줄 서서 음악 방송도 보고 그래요? 아, 보통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줄여서 사전 녹화, 줄여서 산옥이라고 많이 하죠. 음. 음악 방송을 찍기 전에 아이돌 무대를 사전으로 영상 녹화를 따게 되는데 이 그래요? 영상 방송에는 이제 팬들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음. 입장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산옥 같은 경우에도 옛날과 다르게 인터넷으로 모두 티켓팅을 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만 줄을 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전처럼 4박 5일 앞에서 음. 기다리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예. 또 요즘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아이돌 너무 잘 찍어주시고 이제 소위 직캠이라고 하죠. 멤버 딱 한 명만 찍어서 네네.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워낙 잘 찍어지다 보니 꼭 직접 찾아갈 음.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방송을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아이돌도 만나게 되잖아요. 아이돌 팬들도 네네. 만나게 되고. 그쵸. 아무래도 사전 녹화 시간대가 비슷하면 그 팬들끼리 마주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경쟁심이 있어서 그쵸. 그 아이돌 팬들끼리 싸우기도 하지 않을까요? 아, 사실 저도 한 아이돌 예. 좋아하는 팬 중에 하나인데, 또 워낙 아이돌이 많은 시대가 돼버려서 음. 그렇게 기싸움은 없는 것 같고, 사실 MZ들 특징이 또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기보단 자기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싸움이나 예. 그런 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네. 싸우지 않아서.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MZ 세대들의 아이돌과 소통하는 방법 좀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위버스라는 앱과 리슨이라는 앱을 통해서 아이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벌써 좀 다르죠. 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했다면 지금은 기획사 측에서 아예 앱을 개발했거든요. 먼저 위버스라는 앱은 하이브라는 기획사에서 예. 만든 앱입니다. 여기가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죠? 네, 맞아. 유명한 대형 기획사죠. 네. 이 위버스라는 앱은 간단히 말해서 또 다른 SNS 같은 건데요. 말 그대로 위버스는 아이돌이 우리가 평소 SNS 올리듯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최근에는 세븐틴이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시작조차 못하고 게임에 졌다는 소식을 위버스에 이렇게 올렸다가 팬이 여기 댓글로 와, 버논아, 너 진짜 게임 못하는구나. 이렇게 올렸다가 버논이라는 그 남자 아이돌이 직접 대댓글에 등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이런 해프닝 자체가 되게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렇듯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신 게 좀 느껴지시나요? 예,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나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깝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만나려고 어렵게 막 네. 4박 5일 기다리고 막 그래야 맞아요. 됐다면 지금은 그냥 집에서 휴대폰 하면서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이돌과 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톡을 한다.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메신저 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 앱을 통한 건 아니지만 톡을 하는 형식이긴 한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리슨이라는 앱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블이라는 서비스는 아이돌과 직접 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독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와 1대1 채팅방이 파지는데요. 여기서 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돌 입장에서는 1대 자신이 구독하고 있는 아이돌과 하나의 큰 채팅방이 파지는 겁니다. 또 앱 자체 기능 중 하나가 팬이 자신이 지칭한 닉네임으로 톡을 전환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1대1로 채팅하는 느낌을 더 강력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버블을 지금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영이라고 제 닉네임을 설정해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제가 구독한 아이돌이 지영아 뭐해? 지영아 이렇게 닉네임을 바꿔서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럼 실제로 그냥 단독으로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 자기 평상시 일상을 보내면서 지영아 넌 밥 먹었어?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네. 그 혹시 말씀하셨던 버블, 네. 이 버블은 아까 그 세븐틴 버논이란 그 멤버 네. 일화 이야기처럼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제가 또 찾아왔는데 이영지라는 래퍼 아시죠? 예, 압니다. 이영지라는 래퍼가 NCT라는 남자 아이돌 재현을 버블 구독한다는 얘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NCT 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톡으로 팬의 이름을 부르고 8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팬은 그 다음 톡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폰에 이렇게 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왜 불렀지? 네. 날 왜 불렀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갑자기 나의 이름을 부르고 사라지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 네. 심리를 재현 씨가 완벽히 잘 이용한 경우인 거죠. 아니 그 본인이 좋아하는 멤버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나면 얼마나 그 설레는 마음이 미쳐요 그냥.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톡이 없으면 뭐 좀 철렁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자신이 막 짝사랑하는 사람이 카톡으로 저를 부르고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면 두근거리잖아요. 그런 심리를 예. 사용을 한 거죠. 또 전 실제로 NCT 드림이라는 남자 아이돌 철러라는 멤버를 구독해서 이 버블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 버블 알람 버튼이 오면 공부를 하다가도 폰을 들어서 철러가 보내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일어나면 일어났어? 이렇게 보내고 자기 전엔 잘 자라고 톡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저의 하루의 끝이 모두 이 아이돌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은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요? 네. 수험생인데? 네. 아니, 공부에 영향 없었어요? 이게 또 이게 아이돌도 사실 고3 못지않게 수험생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침 새벽부터 연습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살짝 동기부여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오히려 더 도전이 됐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즘 MZ 세대들의 이른바 그 덕질 문화 하나 더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바로 포토카드 모으기입니다. 예. 일명 포카라고도 하죠. 이는 아이돌 사진을 뜻하는데요. 이걸 포켓몬 카드 모으듯이 모으는 것이 MZ들의 덕질 문화입니다. 이런 포토카드들은 아이돌이 앨범이 출시하면 그 앨범 패키지 안에 동봉되어서 팔리는데요. 이 포토카드들 중에서도 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약간 포켓몬 카드에 비교하면 레전드 포켓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레전드 포켓몬 보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쁜 잘 나온 사진들을 레전드 포켓몬에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쁘게 나온 포토카드는 앨범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실제로 앨범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 포토카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래해 본 적은 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고3 때 그렇게 거래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참 화려하게 보내셨군요. 네, 예. 아주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아니, 보면은 그 카드 케이스에 이 카드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카드 케이스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MZ와 아이돌 간의 소통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게 이런 아이돌 문화 즐겼으면 좋겠네요. 자, 한동대학교 성지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